네, 포커스 인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해서 국가가 73년 만에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4.3 당시 혼란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쉽도록 하자는 특례 조항이 삭제돼서 추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9일에 올해 두 번째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4.3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요. 표결 과정을 국회에서 4.3 유족들하고 같이 지켜보셨는데 통과될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했듯이 73년을 사실 진행해온 4.3의 한이 마지막 의미 있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자리지요. 배보상을 결정함으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의해서 4.3이 한 단계 완전히 정리되는 그런 계기인데요. 73년의 세월을 그렇게 기다려온 유족의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대에 그나마 이러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고 또 정의가 도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올해 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떻게 제주 정치권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국회를 설득하신 겁니까? 여전히 4.3을 두고는 이념적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논쟁 때문에 소위 야당이 소위 이념적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희 당으로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서 제일 우선순위로 두었고 그리고 야당도 국민의힘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대안 법안을 발의하긴 했습니다마는 병합 심리를 통해서 기꺼이 동의를 해줌으로써 국민적 합의, 완벽한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도 95%의 찬성을 받아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한 거네요, 그럼요. 이런 공감 차원을 넘어서서 반대표가 한 표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법안에 거의 뭐 반대표가 없는 법안이 없고요. 다행스럽게 4.3 특별법은 처음부터 1999년에 첫 제정될 때도 반대표가 없었고 이번에 1단계 마무리를 짓는데도 반대표가 한 표도 없어서 여야의 완벽한 일치, 전 국민의 완전한 동의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내년부터 그 4.3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당초에 이 4.3 희생자들에게 주는 이 보상금 명칭을 놓고 뭐 배상금이다, 위자료다 여러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보상금으로 정리가 된 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우리 4.3 제주도 입장에서 4.3 유족의 입장에서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국가폭력이 불법이었고 또 그런 불법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거기 때문에 배상이 맞는데 배상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로서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정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배상은 법적 용어로 타당하지 않다. 위자료가 좋지 않겠냐는데 위자료야 그거는 소위 그냥 받아들이는 감정이 그거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중간적 소위 4.3의 정명이 없듯이 이것도 약간은 포괄적 개념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배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겠다는 게 공권력 잘못에 대한 사과는 했는데 100% 인정은 못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공권력이 이제 잘못이라고 하게 되면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또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남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인 역사의 숙제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유족이나 희생자들에게 지급이 될 텐데 어떤 순서로 지급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유족에게 희생자와 우리 행방불명인들의 9천만 원 기준인데 일단은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산하에 이 보상관계를 다루는 분과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유족들이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90일 안에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대략 희생자인 경우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급하겠다. 30일 내에 통보하면 그 통보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과 절차는 법에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으로 뒷받침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4.3 희생자 가운데 지금 뭐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게 부인이나 자식끼리 될 텐데
부인이나 자식 없이 돌아가신 희생자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 예. 보상금을 청구할 때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인 예. 경우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위로죠. 예. 그다음에 직계 비속, 아래로 내 아이들로. 예. 그다음에 배우자. 이게 1차 범위고요. 예. 그다음 반계 혈족은 형제자매, 사촌까지. 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반계의 사촌도 없을 경우에 예. 묘지 관리나 제사를 예. 하는 분들도 5촌까지는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범위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보상금을 청구 못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럼요.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예. 가족관계인데 예. 예를 들면 특례 사항입니다만 희생하신 후에 혼인신고가 예. 이루어졌거나 또 희생하신 후에 친자가 등록되거나 이런 특례는 지금 우리 법원 행정처의 반대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예. 실제적인로는 사실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숙제로 남은 거죠.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특례를 어떻게 인정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예. 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게 그 인지청구시 민법상 친생자 관계 친정 부존재 소송 이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4.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척이나 마을 주민 밑으로 호적에 들어간 자식이 실은 호적상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라고 두 가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소송 하나를 안 해도 된다는 특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걸 법무부가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한 겁니까? 법원 행정처가 반대를 했는데 저것은 법적 기술상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4.3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 전체 민법 관계에서 판례를 남기기 때문에 다른데도 예, 그래서 또 그것과 관련된 또 판례도 있고 예. 그래서 법원 행정이 법적 영속성상의 기술 때문에 일단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대를 했다는 게 그냥 반대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례 조항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게 세 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인지청구 건하고 그다음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희생됐을 경우에 뒤늦게 혼인신고한 예. 경우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뒤늦게 친자 출생신고한 경우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빠져버려서 예. 이걸 증명하려면 유족들이 소송을 하든지 뭐 하든지 또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특례를 예.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족 개개인의 부문으로 예. 그게 남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 숙제로 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1단계 마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진상조사에 의해서 소위 사실관계 증명에 의해서 배보상에 이루는 관계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한 거고 추가적인 숙제들이 4.3의 경우는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더 조사하고 또 진상을 입증해내고 그래가지고 또 배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적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특례 조항 빠진 거에 대한 어떤 유족들의 반발 때문에 보완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시는지요? 일단 요번에 가족관계 부분에 대한 보완 용역을 올해 정기국회 예산에서 반영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내년 초가 되면 1월에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사상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또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 계속 추가 개정 이런 부분들에서 마지막 한 분의 억울함이 없을 때까지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이 피해 보상 이런 절차 방법들이 앞으로 여수 순천 양민 학살 사건이나 노건리 미군 양민 학살 사건 같은 민간인 학살 사건의 보상 작업이 이루어질 때 모험 사례, 벤치마킹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건 당연하고요. 한국 동란 이후에 최초의 입법적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진 보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주 4.3에 대한 법적 보상의 사례가 여순뿐만이 아니라 또 노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것이 중요한 기준 또 준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3 그 희생자 유족들에게 수건이었던 이 보상 문제는 100%는 아닙니다만은 특례 조항이 빠져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이제는
더 중요한 과제, 4.3의 공식적인 이름, 이 정명을 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 서서히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3의 정명 문제는 배보상만큼이나 예. 예를 들면 논의가 지금까지 사실 계속 이루어져 예. 있습니다. 이게 봉기인지 4.3의 민중의 예. 봉기인지 또 4.3의 혁명인지 4.3의 항쟁인지 4.3의 사건인지 쭉 이루어졌는데 적합한 용어를 아직 예. 못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명 문제도 시급하게 이제는 우리가 그 해결을 해서 4.3의 비석이 지금 비가 그냥 백비잖아요, 백비. 백비로 누워 있거든요. 예. 이거를 정명해서 4.3 공원에 예. 세워야 될 거로 숙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름을 정하는 것도 상당한 논란이 되겠죠. 예. 상당히 또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3 추가 진상조사와 함께 당시 미군정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게 규명을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검토가 당연히 돼야 예.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이 논의도 이루어져 있고 예.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야에 있는 진보적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예. 실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미국이 실제 책임이 있다 하는 증거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미 의회에 가서 미국이 책임이 있지 않냐는 요청도 예.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예. 전혀 자기네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 학살을 하라고. 그러니까 세계의 큰 나라치고는 좀 치사한 태도죠. 예. 사실은 자기네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건데 저는 정부가 부인하지 못할 그런 증거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예.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은 법에 의해서 문서가 공개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서 공개된 문서들을 발굴을 하면 미국의 책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날도 오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노건리, 충북 영동의 노건리 미군 양민학 사사건도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다가 AP통신에서 보도한 다음에 공식 사과를 했었거든요. 사과했죠.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주 4.3이 솔직히 한 70년 가까이 입으로 꺼내면 안 되는 그런 뭐 죄 짓는 것처럼 하는 그런 숨겨야 될 얘기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과정을 숨기면서라도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고초를 겪고 그다음에 뭐 간첩으로 몰리기까지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도 어떤 피해 회복 조치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1단계 예.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남아 있다라는 표현은 정명의 문제나 미국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2차 가해자, 예. 소위 4.3으로 인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다 또 옥고를 치르시거나 예. 고생하시는 분, 또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소위 명예회복과 예. 피해에 대한 배보상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작업도 두 번째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예. 뭐 제가 이런 시기에는 어릴 때라서 잘 모르는데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떻게 우리 그 영도를 거쳐서 예. 일본에 가신 교포분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예. 분이라고 봐야 되고 연좌제 때문에 예. 고통을 받은 분까지 헤아리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됐고 또 4.3 수용인들도 재심해서 무죄를 받아서 이 전과자 낙인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4.3이 좀 더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국제적인 좀 기준이 있는데요. 국제 유엔이 2005년에 이런 4.3과 같은 대량 학살을 추념해야 한다. 예. 그런 추념일도 지정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유엔이 정한 그 추념일의 캐치프레이즈가 예. 어둠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4.3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겪은 굉장히 인권에 대한 탄압이요, 학살이요, 평화의 유린인데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빛의 요소가 있는 거지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아픈 경험을 세계에 또 한국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소중한 그런 근거, 예. 또 소중한 어떤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게 예. 우리 세대 또 다음 세대에 남아있는 예.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4.3 후속 과제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께 드리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일, 예. 어떻게 대선 준비 잘 되고 계신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에게 예.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열심히 대선 준비해서 꼭 예. 이겨서 4.3이 이제 우리 정부가 시작을 한 일이어서 이 마무리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도당 차원의 선거대책본부가 출범을 하셨습니까,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아직 출범은 하지 않고요. 예, 예. 상임선대위원장만 15분을 예. 공모를 통해서 예.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들 모집을 했고 도민분들께 이러한 분들이 우리 선대위를 이끕니다 하고 보고 드린 상황입니다. 예. 언제쯤 공식 출범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12월 이달 26, 27일쯤 예.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예.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이렇게 위중해서 예. 이 날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본부를 좀 젊은 조직화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민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선거하면 예.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조직만 해놓고 일도 안 하고 도민들에게 뭐 구하지도 않고 예. 그게 무슨 뭐 선거냐 이런 비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비판을 저희들 겸허히 수용해서 예. 그 사람이 아닌 예. 소위 말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예. 정책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했고요. 젊은 층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20대, 30대 2030 선대위는 우리 제주도 선대위와 별도로 예. 별개 출범하고요. 별도로. 거기 선대위원장은 직선제 투표로 예. 선출한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대선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지금? 지금의 시점을 예. 쉽게 말하면 진영과는 이제 결정이 돼 있다고 하도 보고요. 지금 엎치락뒤치락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예. 한 40%, 국민의힘 쪽으로 한 40%는 결정이 됐고 예. 가운데 있는 20%가 중도층이 어디로 갈 거냐. 예. 이분들은 이제 소위 신뢰가 있는 분, 강한 분, 또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보통 선택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맞는 후보자의 정책을 통해서 결정하는 시간인데 저희들은 뭐 5% 이내에 예. 매우 치열한 게임이 예. 끝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내년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실 겁니까? 정치인으로서 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하면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는 게 맞고요. 다만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고 예. 지방선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예. 모든 예비 후보들께 도지사 선거는 자제하고 대선에 올인하도록 예. 대선에 집중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고 또 모두 예. 그렇게 하게 동의하에서 예. 대선부터 하자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출마를- 대선 결과 보고 예. 위원장으로서 좀 출마를 검토는 하고 계시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곳이 제주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엔 제주에서 강한 지진까지 발생해서 제주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가지 재난이 동시에 제주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나마 지진 피해는 거의 없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제주에선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재난 상황에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피해로 그치고 있는 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라는 자연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책이나 지진 관련 대책을 다시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커스 인제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